예비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중앙과 지역에서 많은 언론 대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구분을 해서 지역 언론 대기자분들부터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중앙에 오신 분들을 다음 차례로 하겠습니다. 네, 저 티브로드 전주방송의 박원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준조세든가 대기업 법인세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문 후보가 이미 기득권 세력화돼 있다라고 비판하셨고요. 또 이제 안희정 후보께서는 우리 문 후보하고는 정상적인 정책 토론이 어렵다. 자기 자신이 6.25에 도착한 어떤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합을 말했는데 어떤 정치적 야합으로만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은 우리 당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또 비판도 하고 또 내가 더 나은 후보다 그런 또 말씀도 드리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 경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그런 한 팀이고 또 우리끼리 힘을 모으기만 하면 저는 반드시 정권 교체될 수 있는 역대 최강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끝까지 함께 나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정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NS의 고민희 기자인데요.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 세월호 인양 후에 후속 조치 현재까지도 세월호와 관련된 의혹들이 비난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후의 후속 예를 들어서 집권을 할 경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로 참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양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수면으로는 많이 올라왔고 그것을 또 목포 신안까지 무사히 또 예인해 가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온 국민과 함께 무사히 인양이 완료가 되고 또 이 수습자 전원이 다 수습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월호 인양은 저는 진실규명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체 조사위원회 일단 구성이 결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속하게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제2기 특별 구성해서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물을 것을 묻고 또 안전에 관한 우리 오랜 정책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인양을 보면서도 인양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 왜 이제서 인양이 되는가라고 견인 또 일기 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방해가 됐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전복목 찾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전라북도에서 이 전복목 찾기를 하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호남권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공행정기관이 49곳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그 49곳 가운데 전북으로만 되어 있는 전북 본부로 되어 있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해서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전북목 찾기 일환으로 해서 49곳 중에 20곳이라도 전북에 지사를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지소를 승격 본부로, 전북 본부로 승격하는 이런 현재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전을 하게 되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서 혁신도시의 인구도 좀 늘리고 파일을 좀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선 공약으로 그 후보님의 그 캠프에도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그 견해는 어떠신지? 예, 지금 이게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 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금 경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 또 본선에 가게 되면 더욱더 이렇게 폭넓어진 그런 또 정책 공약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좀 크게만 답변드리면, 그동안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국가 불균형 성장 정책이 취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전북은 가장 심하게 좀 소외당했습니다. 그런 불균형 성장 정책 속에서 소외된 지역들을 다시 살리는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최초로 국정의 목표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였습니다. 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곳에, 그래서 더 낙후된 곳에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을 해서 빠르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내기 하는 것이었는데, 참여정부 때의 그것은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역대 정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중단하고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지방공동 정책,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호남 전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호남 전북에 대한 별도의 어떤 고려 같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과 또 전북을 별도의 권력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국가가 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펼쳐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유력 주자시니까요. 실제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면 전북에서 전북 몫을 찾겠다면서 전북 본부로 승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현 씨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수차가 진행 중인데요. 네, 어제 다녀가신 두 후보님들은 그 입장을 좀 밝히셨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도 좀 초기에 관심인데 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제 현장 투표소 투표 결과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공개나 유출이 됐는데 그거 사전에 공개가 예측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보였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국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 그렇게 촉구하고요. 그러나 그 구속, 이냐 불구속이냐
이런 신병 출입 문제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좀 언급해서 마치 압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국가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 투표 결과가 일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당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수치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요. 우선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200만 넘는 국민 선거인들이 참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축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축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선관위를 비롯해서 우리 후보 진영들도 우리 경선을 더 국민들이 더 많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어떤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룰은 늘 언제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 개표가 된다면 참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출을 철저하게 막을 작정이었으면 저는 아예 그 개표를 나중에 번역별 현장 투표하고 모아서 함께 개표하거나, 안 그러면 또 개표를 먼저 하는 거라면 그때그때 개표 결과를 오히려 발표해서 유출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경선의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선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전국 공약을 발표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 후보님 상당히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책 자문단이 계시지만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몇 차례 인터뷰와 토론을 거치시면서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다는 그 인상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30년 끌었던 새만금도 해결이 되고, 군산 지역 경제 4분의 1이라는 군산중앙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리산 관광 사업도 되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저희가 이 공약 중에 몇 %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문 후보님이 어떻게 이 약속들을 지키실지, 물론 전국에 대한 예정은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좀 화가 납니다. 기자님께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약의 신뢰도를 그렇게 떨어뜨린 박근혜 정부는 아예 까놓고 공약은 선거용이었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정부 없었습니다. 요즘 과거 참여정부는 공약 이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의 매달 4분기 얼마나 공약이 실행되냐 이거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행되지 않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그것이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나는 거다라는 인식을 박근혜 정부가 심어준 것이 저는 너무 사실 화가 납니다. 과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행정수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그건 대담한 일 했지 않습니까? 행정수도는 헌법재판소가 면이라고 하니 행정수도로는 못했지만 세종시를 행정주민도시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만들겠다 해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무슨 아주 억지스러운 일처럼 그렇게 보이는 공약이었지만, 그러나
지방 자체의 내재적인 성장 장치력만 가지고는 그런 같은 성장을 빠르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도권에 모여있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을 인위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만들어서 지방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했던 공약들도 새로운 공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했던 공약들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보십시오. 4대강 사업 22조 쏟아붓듯이 그렇게 속도 내서면 지금 새만금 다 가동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정책의 의지 문제고 우선순위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이 공약을 제대로 이렇게 이행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오신 대기자분들의 그 질의를 받겠습니다. 저희 SBS의 강청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에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계속 호남을 찾고 계시고 며칠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흘 남았는데 뭐 그냥 예상이겠지만 이 경선 결과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경선 결과를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누구나 저는 아주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아주 좋은 후보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저는 호남에서부터 압승을 거두어서 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그렇게 사실상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저는 차기 정권 정말 인수위 없이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게다가 이 적폐청산, 사회대기업 이런 거 해나가려고 그러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연정이라든지 이런 조금 정치공학적인 그런 방안까지도 다들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개혁의 동력은 이런 정치권들의 무슨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폐청산 그리고 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꼭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 때부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싶고 또 그 힘으로 앞으로 본선에서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차기 정부가 개혁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는 또 이런저런 반대나 저항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TBC의 이정 기자입니다. 대표님 아까 세월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조금 더 연장성산해서 그 진상규명을 이제 2조 특조위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 부분과 별개로 좀 특검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세월호 부분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하게 빨리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제 활동에 따라서 특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특검을 발동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님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북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희망을 많이 끼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전북 국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다시 또 정권 교체 이 장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한 그 전북의 기대와 지지에 기필코 보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권 교체 다 된 것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기는 정도로서는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영혼이 훨씬 높은 만큼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만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다, 완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가장 필승 카드 저 문재인에게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더 많은 지지를,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